좀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 실장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며 유튜브며 할 것 없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고 왔는데, 단순한 살인이기보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스토킹범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먼저 에피소드에 앞서 신당역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10여 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스토커의 제보였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최초 22년 8월 17일 날 여자 기자가 다가가 현장에서 기다려보았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흘렀고 22일 틱틱티브 코리아 종합경찰신문 기자회에서 특별팀을 꾸려 조국장님과 함께 20일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토킹범을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스토킹이 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직장의 앞문과 뒷문에서 기다리도록 하여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2일날 특수부 취재팀이 채증 결과 피해자 말고도 다수의 여성도 촬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 가슴, 다리, 위주의 사진을 찍어 차량 안에 자기가 찍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차량의 썬팅 정도가 지나서 카메라에 그러한 모습을 담을 수는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킹범은 30대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었으며 어떠한 범죄자 티도 나지 않는 일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자 지인들에게 각종 사진도 주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사하는 집을 따라와 자기도 마치 거기 사는 양 이사를 하는 등 피해자가 이사했던 집에서 똑같은 차량을 보고 눈치를 채며 본 부모님이 있는 집을 옮겼지만 그 근처로 스토킹범이 집을 옮겨와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과 피해자의 집 반경거리는 5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은 차량 안에서 절대 내리지 않고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알면서도 스토킹범이 자신을 마주치지 않았고 차에만 있어 스토킹범이 아니라고 할까봐 스토킹범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토킹범에 대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나마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들은 그래도 용기 내어 신고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찰 인력 부족 현상으로 하루 종일 피해자를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전자시계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이 최대한 적극적인 형태여서 피해자들은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신당역의 사건처럼 보복 사건이나 순간적인 우발적인 범행 또는 계획적인 범행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여러 번 주변인의 도움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제도로 충당하던가 조속히 다른 장치의 마련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한 욕구, 성적 갈등 혹은 내적 갈등에 소유욕 등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개인의 강한 욕구로 처음엔 단순히 가볍게 시작한 것이 결국엔 스토킹범도 파국으로 모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입장에선 정말 빨리 그러한 욕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번 피해자 같은 경우 말이 10여 년이지 실제적으로 10년도 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입장에선 하루 종일 1년 365일 내내 밥이 목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딜 가도 그 사람과 마주칠까봐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수면 부족과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 정신병원을 다니는 것은 기본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킹범을 현장에서 체포 인계하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어떠한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물건을 떨어뜨리고 물건을 줍던 중 물건을 줍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이 물건을 줍고 일어나면서 스토킹범이 차량 안에서 자기를 촬영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실제 뒤돌아보았을 때 차량의 전면 유리 앞에 검은색 물체가 가까이 되어져 있었고 자신을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 CCTV를 가리려고 따지게 되었고 당황한 스토킹범이 차량 안에서 자기 스스로 문을 열게 하여서 지켜보는 저희 특별 취재팀이 지나가던 피해 여성을 돕게 되었으며 스토킹범이 자신은 떳떳하다고 손수 휴대폰을 건넸지만 처음 휴대폰을 열었을 때 사진첩에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손 실장인 제가 휴지통 파일을 열자 삭제되어 있던 30일치의 몰카 촬영물들이 확인하였고 삭제되어 있던 30일치의 몰카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또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CCTV를 가리던 검은색 옷 여자를 자신은 찍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경찰분이
포렌식 하면 나올 수 있고 지금의 진술이 불리할 수 있다니 순순히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여서 저희 종합경찰 신문기자단이 기자의 자격으로 스토킹범을 현장에서 검거, 체포, 경찰한테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진료 보고 나오신 거 아니면은 아니 커피숍 아, 갔다 커피숍. 이렇게 나왔는데 미팅이 너무 자, 선생님 일단은 카메라대 이행 촬영죄 현행범 인수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몇 명의 기니까 추후 체포 부적 적부심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인수는 이분들이 적시에 잡고 있어서 그런데 인수한 걸 하겠습니다. 수갑 쳐야 될 것 같아요. 수갑. 자, 천천히 뒤에 타세요. 잠깐만 형복지구대 좀 갈 수 있을까요? 이쪽은 좀 같이 타고 가면 좀 순차차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스토킹 범죄는 이제 단순한 범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잠깐만 계세요. 가지 마세요. 또 특정 부위만 또 찍었습니다. 보니까 진짜 멀쩡히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응? 밑으로 잠깐 올라가서 해가 다 부릴 거야. 가는 거 알겠지 뭐 이 사람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나는 전개 경찰이고 진짜 이거 지금